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생각의 각도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자인 심리학 박사이자 아주대학교 심리학 명예교수인 이민규 작가님은 이에 대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이 있다라는 말로 이야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있는 경우 바로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앞사람은 저게 사람을 뭘로 보고 하는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살짝 각도를 바꾸면 운전 시비나 보복 운전에 휘말리지 않고 평화롭게 가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생각의 차이로 하루가 더 나아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것인데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을 바꾸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생각의 각도를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의 각도를 살짝 바꾸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 보이고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각의 각도,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이 또한 지나가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현재 상황을 관조하다 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고 슬플 때 잠깐 멈추고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껴질까?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인다. 레이 달리오.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시간적 자기 거리 두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통제를 더 잘하고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했다. 짐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왕자님, 큰 기쁨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큰 절망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말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곧바로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요. 거리두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이다. 갑을 칭찬의 위력. 칭찬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미리 당겨서 갑을 칭찬을 하면 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너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친구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다. 부장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직원에게 자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사랑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사랑스럽다고 말해주면 사랑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아무리 기다려도 잘할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리 당겨서 칭찬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다 보면 그는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상대를 현재의 모습대로 대해주면 그는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잠재한 가능성대로 대해주면 언젠가는 그 가능성을 드러내 보여줄 것이다.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부하 직원도, 고객도, 상사도,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나는 선한 사람을 선하게 대한다. 선하지 않아도 선하게 대함으로써 선을 얻는다. 노자.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어떤 사람의 문제점을 바로잡으려면 직설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앞당겨 칭찬하는 우회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멋진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공사 현장을 잔뜩 어질러 놓고 퇴근하는 인부들로 하여금 뒷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로드 아일랜드에 사는 제이콥 부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공사를 시작하고 처음 며칠 동안 정화는 인부들이 내팽개치고 간 잡동사니들로 가득했다. 제이콥의 부인은 인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대신 인부들이 떠난 후 아이들과 함께 나무 조각 등을 주워 한쪽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공사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일하는 분들이 뒷정리를 저렇게 깨끗하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에게도 폐가 안 되었어요. 그날 이후 인부들은 작업이 끝나면 깔끔하게 뒷정리를 하고 돌아갔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설득을 하려면 상대방이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 자체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가 우리를 믿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먼저 그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은 물론 관련된 사물까지도 좋아진다. 이를 감정 전이 현상이라고 한다. 인간은 원래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단지 합리적이려고 애를 쓰는 존재일 뿐이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이민규.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60세가 넘어서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해 인물 사진의 대가가 된 사토 도미오에게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 인물 사진을 잘 찍으려면 어떤 기술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촬영자가 피사체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의 눈은 정직합니다.
촬영자가 피사체에 관심도 없고 애정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메마른 감정이 사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로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 둘째,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다. 마법 같은 단어, 미안. 미안하다는 말은 세 가지를 동시에 전달한다. 첫째, 제 탓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관계 회복에 진심을 담아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쏘리라는 단어를 마법의 단어, 매직 워드라고 부른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하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속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당신에게 있다. 둘째, 나는 당신을 무시한다. 셋째,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별거 아닌데도 사과를 미루다가 우정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잘못을 알면서도 겸연쩍어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소중한 관계를 끝내버리는 사람도 많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잘못이 있다면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지지 말고 얼른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눈을 피하면서 마지못해 입으로만 사과하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자.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만큼 주도성을 테스트하기 좋은 방법은 없다. 스티븐 코비.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기 그 답을 말해주는 부부가 있다. 2005년 5월 31일 기네스북은 1925년 6월 1일에 결혼한 영국인 퍼시 에로스미스 씨 105세와 그의 부인 플로렌스 씨 100세가 결혼기간 80년과 부부 나이 합산 205년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6월 1일 80회 결혼 기념일을 맞은 에로스미스 씨 부부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부부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라고 말했다. 그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부인 플로렌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도 남들처럼 종종 다투곤 했지만 그날을 넘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지요.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키스를 나누며 꼭 껴안은 채 잠들 수 있었답니다.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배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5분, 잠 깬 후 5분. 잠에서 깬 5분이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 5분이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하루를 감동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자. 잠들기 전 5분과 잠에서 깬 후 5분이 인생을 바꾼다. 아, 일어나기 싫어.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을 짜증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멋진 하루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 사람이 불행해지기는 어렵다. 이전과 다른 생각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잠자리에 들자. 그러면 매일매일이 새롭게 느껴지고 어느 날 문득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잠들기 전
그날 하루에 감사하고 희망찬 다음날을 상상하면 아침까지 그 생각이 이어져 기적처럼 활기차게 일어난다.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감동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미소를 짓고 일어나자. 활짝 웃으면 더 좋다. 잠에서 깰 때 드는 생각은 그날 하루를 결정하고 잠들기 전에 드는 생각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한다.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하루하루를 감동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는 내가 그것을 했는가? 라고 자문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변장한 천사일지 모른다. 기회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온다. 그런데 가족이나 친구처럼 끈끈한 관계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경우는 의외로 드물다. 오히려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약한 관계의 사람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를 약한 관계 효과라고 한다. 낯선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기회를 숨기고 오는 천사일지 모른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런 강한 관계에서는 대체로 정보와 인맥이 중첩되며 경쟁자인 경우도 많아 이들로부터는 의외로 좋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오히려 약한 관계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다리가 되거나 자신이 모르는 기회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 내 경우를 돌이켜봐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마다 그 길목에 누군가가 있었다. 병원에서 전문가 수련을 받게 된 것도, 대학 교수가 될 때도, 그리고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거기에는 내게 계기를 마련해준 누군가가 있었다. 가족도 친한 친구도 동문 선후배도 아니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들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낯선 이에게 친절하고 약한 관계의 인연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중요한 기회는 그들과 함께 온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라. 그는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른다. 서양 속담. 사회학자 마크 그라노 베터는 가까운 친구보다는 약한 고리로 연결된 지인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냈다. 그는 보스턴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됐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고 답한 이들 중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해준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 사이인지 물었다. 응답자 가운데 자주 만나는 가까운 사람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고 말한 사람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가끔씩 만나는 사람 또는 어쩌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고 답한 사람은 무려 82%나 되었다. 즉, 일자리를 소개해 준 사람 중 대부분은 약한 연결관계의 사람이었던 셈이다. 운동과 노동의 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보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빨래, 청소, 노동도 몸에 좋은 운동으로 생각하면 운동 효과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피곤하고 지겨운 노동이 될 뿐이다. 운동을 하면 몸이 가뿐해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차오른다.
운동은 신체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잡념,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행복감은 높여준다. 열심히 운동하면 뇌에서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엔도르핀 등 긍정적 감정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그런데 운동이 좋다는 건 알지만 운동할 시간이 없다거나 헬스장에 갈 여건이 안 된다고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는 어떤 일이건 그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운동이 된다. 기왕에 청소를 해야 한다면 휘파람을 불면서 동작은 조금 크게, 조금 더 건강해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신나게 해보자.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은 없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셰익스피어.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청소도 운동이 될까? 하버드 대학교 앨런 랭어 교수는 한 호텔 노동자들의 건강 관련 컨설팅을 의뢰받아 건강검진 자료를 검토했다. 몸을 많이 쓰는 육체 노동자들이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사무직보다 더 건강할 거라 예상했지만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도 그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겹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거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발한 실험에 착수했다. 호텔 종업원 중 절반에게 이들의 모든 활동과 각각의 운동량을 목록으로 만들어 알려줬다. 예를 들어 15분 동안의 시트 교체는 40칼로리 소모, 청소기 돌리기는 50칼로리 소모, 욕실 청소는 60칼로리 소모 등. 그리고 그 자료를 휴게실 게시판에도 붙여놨다. 반면 나머지 절반에게는 이런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 1개월이 지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실험 전의 검진 결과와 비교했다. 놀랍게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운동이라 생각한 집단은 몸무게, 체질량 지수 및 허리 둘레가 줄고 혈압과 스트레스도 낮아졌다. 반면 대조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없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계적으로 무심코 하는 게 아니라 유심히 관찰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만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피해의식, 역피해의식. 아무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 없는데도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피해의식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사람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견디기 힘든 고난에 처할 때조차도 세상이 자기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런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역피해의식이라고 한다. 피해의식은 우울, 불안, 불행을 부르고 역피해의식은 기쁨, 희망, 행복을 부른다. 비관적인 사람은 조금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운이 안 좋다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면서 세상을 원망한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자기에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신호라고 해석한다. 미국의 억만장자 클레멘트 스톤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세상이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하려고 이 일을 꾸몄다고 생각한다.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할 때는 꼭 그 선물을 풀기 어려운 문제로 포장해서 준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세상이 항상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피해의식은 우울, 불안, 불행을 부르고 세상은 언제나 자기에게 행복과 성공을 안겨주기 위해 돌아간다는 역피해의식은 기쁨, 희망, 행복을 부른다. 물어보기라도 하지. 안 될 거라 지레 짐작하고 그만두지 말자. 시도해 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자. 궁금하면 그냥 물어보기라도 하자.
도움이 필요하면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그냥 물어보기만 해도 우리는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물론이죠 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알라딘 효과라고 한다.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이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음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알베르 카미가 말했듯이 인간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는 존재다.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부탁만 하는 사람을 선뜻 도와줄 사람은 없다. 둘째,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로 요청해야 한다. 성의 없고 정중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다. 셋째, 도움을 받았으면 피드백을 제공하고 보답해야 한다. 어떤 관계든 한쪽만 이득을 보는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피드백도 주지 않고 보답할 줄도 모르는 이에게 다시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없다. 그저 묻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보다 자주 듣게 될 대답은 물론이죠일 것이다. 랜디 포시. 죽음을 앞두고 행한 마지막 강의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을 감동시킨 랜디 포시 교수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했던 디즈니월드 여행을 회고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요청하라고 말한다. 4살짜리 아들이 모노레일의 머리 부분에 운전사와 함께 앉고 싶어 했습니다. 스릴을 좋아하는 아버지도 그러고 싶어 하셨지만 일반 관객은 그곳에 앉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단념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우리 3명이 첫 번째 칸에 앉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자 안내원이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손님. 그리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된 사연도 소개했다. 20대 후반에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세계적인 컴퓨터 과학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었다. 만약 제가 버지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운전을 해서 가면 30분 정도만 제게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답장을 보내왔다. 자네가 운전해서 여기까지 온다면 나는 30분 이상의 시간이라도 내겠네. 그는 나에게 1시간 반을 할애했고 그날 이후 내 인생의 멘토가 되었다. 정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꾸는 것으로도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행위 자체가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준다는 알라딘 효과에 대한 이야기, 물어보기라도 하지 챕터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망설이다가 고민만 하다가 지레짐작으로 결론 내리고는 시도조차 안 해본 일들 말이죠.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용기를 내보면 생각보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일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